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보건 이동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선생님 이름은 이동욱이에요. 직업과 환경에 대하여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성 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에 대하여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볼까요? 뭐가 보여요? 컴퓨터, 스마트폰, TV, 창문 밖의 나무와 하늘, 이런 것들이 보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해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잘 느껴지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잘 느껴지지 않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공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공기라도 다 똑같은 공기가 아닌 걸 알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 몸을 위협하는 공기 중에 숨은 적, 미세먼지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미세먼지란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아요. 미세먼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도 알아보아요. 첫 번째, 미세먼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미세먼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는 관심이 많은 어린이도 있네요. 들어본 적이 없다 해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면 되니 걱정하지 말아요. 자, 같이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지는 공기 중이나 바닥에 있는 아주 작은 가루를 이야기해요.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자연 현상이나 사람의 활동, 공기 중 화학 반응으로 생성됩니다. 원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내면 공기 중에 더 많아지게 돼요. 미세먼지는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아주 작은 미세한 가루들을 우리는 미세먼지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럼 학교나 집에 보이는 먼지들이 다 엄청 해로운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세먼지의 미세는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머리카락은 정말 가늘죠? 그런데 미세먼지에 5개 정도는 붙여 놓아야 겨우 머리카락 정도의 두께가 돼요. 이보다 더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해요. 이 초미세먼지는 더욱 작아서 20개 정도 모아야 머리카락 정도 두께가 된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미세먼지는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어쩌다가 먼지나 가루가 코로 들어가면 간질간질하고 재채기가 나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하죠?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작은 미세먼지가 왜 위험하다는 건지 같이 알아보아요. 자, 여러분, 선생님 따라서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속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가슴 밖에 신선한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코와 입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가슴 안에 있는 폐로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폐는 허파라고도 부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숨 쉬는 폐는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있나요? 우리 몸 안에는 숨을 쉬는 코와 거기에 연결된 기도,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기관지,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폐가 있고 폐 안에 무수히 많은 폐포가 있어요. 이 폐포는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어서 몸 안의 혈관과 몸 밖의 공간 사이에서 산소를 교환해주는 역할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폐포에까지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이 들어가요. 이 폐포 하나의 크기는 매우 작아요. 0.22mm 정도로 10,000개 정도를 모으면은 여러분 손톱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주 작은 풍선과 같은 폐포들이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여러분을 숨을 쉬게 해주는 거랍니다. 이런 폐포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살펴봐요. 우리 몸에는 3억에서 5억 개 정도의 폐포가 있어요. 이 폐포들을 모두 펼쳐 놓으면은 테니스 코트만큼 넓어요. 물론 여러분은 아직 더 자라야 하니까 지금은 학교 교실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숨을 쉬면 이렇게나 많은 폐포들이 새로운 공기를 만나서 몸속에서 사용한 공기랑 바꾸어 주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물 중에서 어떤 물이 더러워 보이나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물이 더러워 보이죠? 이런 물을 마시면 배가 아파져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겠죠? 그럼 이 공기들 중에 어떤 공기가 더러워 보이나요? 역시 오른쪽이 더러워 보이죠? 그럼 이런 공기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코에서 걸러져서 코딱지가 돼요. 두 번째, 목에서 걸러져서 기침이나 재채기로 나와요. 세 번째, 가슴 속에서 걸러져서 가래가 되어 나와요. 공기 중에 더러운 것들은 우리 몸속에서 걸러져서 폐의 깊숙한 부분, 폐포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적, 아주 작은 먼지, 미세먼지는 큰 문제가 돼요. 미세먼지는 아주 작아서 코, 기관지 다 통과해서 몸 깊숙한 폐포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기침, 재채기, 가래가 날 뿐만 아니라 폐포를 통과해서 우리 혈관 안으로 들어가 버린답니다.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예요. 바로 세포랍니다.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산소가 꼭 필요해요. 우리 몸은 아주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 3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우리 몸 속에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숨을 쉬고 혈관 내의 적혈구 친구들은 산소를 열심히 운반해 줘야 해요. 여기 그림에 적혈구 친구들이 보이죠? 그런데 사이사이에 뾰족뾰족하게 생긴 아이들이 있죠? 이건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는 숨을 쉴 때 우리 혈액으로 들어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가서 세포들을 괴롭힌답니다. 여러분들, 손등을 살짝 꼬집어 볼까요? 너무 아프죠? 하지만 우리 몸속에는 이런 감각이 조금 둔하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증상을 쉽게 느끼지는 못해요. 하지만 미세먼지는 몸 안에서 자극을 계속 주어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손을 꼬집은 것처럼 몸속의 세포들을 미세먼지들이 계속 괴롭히고 오랜 기간 쌓이면은 그제서야 증상이 생겨서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미세먼지로 인해 오랜 기간 우리 몸이 고생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병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뇌졸중, 심근경색, 천식, 다 너무 무서운 병들이에요. 우리의 적 미세먼지, 적을 잘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럼 미세먼지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부터 알아봐요. 먼지가 쌓여 있는 데를 손으로 만지거나 하면 어른들이 아주 싫어해요. 먼지는 공기 중이나 바닥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가루들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먼지들 중에서 미세먼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연기를 내뿜는 공장의 모습이에요. 잘 관리되지 않은 공장에서는
미세먼지를 공기 중으로 계속 뿜어낸답니다. 또한 석탄이나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공장, 노후된 발전소에서도 이러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공장들은 얼른 대책을 취해달라고 해야겠죠? 자동차에서도 계속 매연이 뿜어져 나온답니다. 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직접 내보내기도 하고, 가스와 먼지들이 햇빛과 반응하여 미세먼지를 생성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도입돼서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전기 만들 때 미세먼지가 나온다는데 전기차는 결국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미세먼지를 만들지 않고 전기를 만드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둘째, 미세먼지를 만드는 발전소라고 해도 모든 차들을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의 발전소를 잘 관리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 이런 공사장 근처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공사장 근처에 날리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불러요. 이런 비산먼지도 미세먼지랍니다. 그 외에도 산불이 일어나거나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도 미세먼지를 만드는 행위예요. 공장,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 산불, 불법 소각 등으로 미세먼지가 생성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미세먼지를 만들까요?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은 국내 배출과 국외 영향으로 구분됩니다. 국외 영향은 약 40에서 70% 정도 기여하며 계절별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요인은 공장,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소, 자동차, 냉난방, 건설 현장 비산먼지, 생활 폐기물 노천 소각, 유기용제 사용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전국적으로는 공장과 같은 사업장 배출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출이 미세먼지 생성에 가장 크게 기여합니다. 미세먼지가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국 선진국처럼 미세먼지가 아주 낮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어른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우선 미세먼지가 나쁜 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미세먼지 대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놀거나 엄마 아빠랑 바깥에 나가서 놀기로 했는데 미세먼지가 심해서 못 나가 본 적이 있나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조심해야 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말아요. 이런 일이 당일이 되어서야 알면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겠죠?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하늘이 뿌옇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서 못 가게 된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TV, 라디오, 인터넷을 보면 다음날 일기예보, 날씨를 미리 알려줘요. 이걸 왜 해줄까요? 내일 주말에 놀러갈 계획을 세우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춥진 않을지 덥진 않을지 미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주말에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로 했는데 당일날 비가 잔뜩 온다면 얼마나 짜증날까요? 하지만 비가 올 것을 미리 예측했다면 집에서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거나 약속을 미루거나 계획할 수 있겠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예요. 미세먼지도 우리 슈퍼컴퓨터가 미리 계산을 해서 내일이나 주말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쁠지 미리 예보를 해주어요.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나누어 이렇게 예보를 해요. 나쁨 이상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쁨으로 예보가 뜬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몸 안에 미세먼지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아주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계속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미세먼지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병들로 나타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가능한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미세먼지가 나쁜 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미세먼지가 나쁜 날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나가서 코와 입으로 미세먼지를 잔뜩 들이마시면 나중에 몸이 탈이 나서 아파진답니다. 선생님, 집 밖에도 공기가 있고 집 안에도 공기가 있는데 미세먼지가 나쁜 날 집 밖이랑 안이랑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공기청정기가 있는 경우에는 집 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기청정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 안의 공기는 집 밖의 공기보다 미세먼지가 적답니다. 또한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면 그만큼 숨을 많이 쉬게 되는데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더 많이 들이마시게 돼요. 둘째,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요. 여러분 요새 항상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쓰죠? 무서운 병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마스크를 지금은 꼭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몇 달 지나면 드디어 마스크 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도 미세먼지가 나쁨, 매우 나쁨이라고 예보가 뜨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마스크 차고 너무 열심히 뛰었더니 숨이 너무 차서 머리가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진정이 될 때까지 마스크를 벗고 숨을 쉬어 주어야 해요. 이럴 때가 아니라면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을 피하고 활동량을 줄여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격렬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더 많아진다고 했죠? 또한 미세먼지가 심한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기로 해요. 넷째, 외출 후에 깨끗이 씻어요.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도 잊지 말아요. 다섯째,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야채를 섭취해요. 물과 비타민 C는 미세먼지가 몸 속에서 세포들을 꼬집고 다니는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여섯째, 환기, 실내 물 청소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도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청소를 한다면 미세먼지가 많이 날려서 잠깐의 환기가 꼭 필요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도 요리를 하는 중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역시 환기가 꼭 필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유발 행위를 자제해요.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 서울에서는 절반 정도의 차는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불편해지지만 사람들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은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거죠. 여러분도 항상 미세먼지와 환경을 생각해주는 훌륭한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를 이야기해요.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모두가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알고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이야기할 때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환경과 지구를 아끼고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고 지구를 지키기로 약속해요.